저는 북한에서 누가 살고 누가 죽을지를 결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제 손끝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갈렸습니다. 고위 간부든 군 장성이든 심지어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든 제가 작성한 명단에 이름이 오르는 순간 그들은 이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제 직함은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비서실 소속 참사였습니다. 겉으로는 그저 서류나 정리하는 평범한 당 일꾼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제가 하던 일은 달랐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가장 은밀한 지시를 받아 숙청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들의 죄상을 정리하는 것. 그것이 제 임무였습니다. 북한 권력의 최정점. 그곳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차갑고 피로 얼룩진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평생 믿었습니다. 제가 충성하면 제 가족은 안전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제가 정리하던 새로운 숙청 명단의 마지막 줄에서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거기에는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의 이름까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섬겼던 김정은의 칼끝이 이제는 제 심장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요. 지금부터 제가 겪은 진실을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북한의 진실은 반드시 세상에 알려져야 합니다. 2015년 4월 21일 제가 조직지도부 비서실에 첫 출근한 날 지도원이 제 책상에 서류 뭉치를 던졌습니다. 최 참사 축하하네. 이제 진짜 당의 핵심 업무를 맡게 됐어. 서류 표지에 붉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숙청 대상자 예비 명단 최고 기밀.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게 제 업무입니까? 그래. 각 부서에서 올라온 보고를 취합해서 최종 명단 초안을 작성하는 거야. 간단하지? 간단하다고요?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박성철 외교부 부상. 혐의 외화 횡령 및 반당 행위. 제가 석 달 전 환송회에서 봤던 분이었습니다. 당시 김정은 동지를 칭송하며 눈물까지 흘리셨던 리광수 인민무력부 소장. 혐의 군사기밀 누설. 제 대학 선배였습니다. 17명의 이름. 각자의 죄명. 가족관계도. 최참사 이 명단에 있는 사람들. 언제 처리됩니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지도원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빠르면 2주일 안. 늦어도 한 달 안. 우리가 서류 올리면 보위부가 움직이지.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정말 죄를 지은 겁니까? 그 질문을 하는 순간 지도원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최참사. 그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동무, 우리는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야. 당이 결정하면 우리는 문서만 만드는 거지. 알겠나? 네. 의심하지 마. 질문하지 마.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 그게 동무 가족을 지키는 길이야.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그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17명의 이름을 컴퓨터에 입력하고 죄명을 정리하고 가족 사항을 기록했습니다. 타자를 치는 제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2주일 안에 죽는 건가?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얼굴이 안 좋은데.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무서웠던 건 사흘이 지나자 손이 떨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명단 속 이름들이 더 이상 사람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30명, 50명의 명단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최 참사, 이번 달 실적 좋네. 이런 식이면 곧 승진이야. 승진. 제가 더 많은 사람을 죽일수록 저는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병원에 외교부 부상 부인이 실려왔는데 온 가족이 갑자기 사라졌대요. 10살짜리 딸까지. 박성철 부상. 제가 석 달 전에 명단에 올린 이름이었습니다. 당에서 결정한 일이겠지. 우리가 알 바 아니야.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 스스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 밤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승진 소식을 들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미소가 낯설었습니다. 나는 지금 괴물이 되고 있는 건가?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면 또 새로운 명단이 제 책상 위에 놓일 테니까요. 그렇게 저는 익숙해졌습니다. 2018년 10월 15일. 그날 아침 김성국 부부장이 제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저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평소 같으면 농담 한마디 던지며 들어오시던 분이 그날은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최 참사 회의록 작성 파일 좀 보게. 손이 떨리고 계셨습니다. 부부장 동무 어디가 편찮으십니까? 아니야. 그냥. 김 부부장은 제 컴퓨터 화면을 보시다가 갑자기 멈추셨습니다. 화면에는 지난주 당 중앙위원회 확대회의 회의록이 떠 있었습니다. 최 참사. 이거 3페이지 5번째 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라고 써야 하는데 경애하는 최고령지자 동지라고 오타가 났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자를 지자로 잘못 쓴 겁니다. 제가 지금 당장 수정하겠습니다. 이미 늦었어. 김 부부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회의록 벌써 최고 지도부에 올라갔네. 보위부에서 오전에 연락 왔어. 나보고 오늘 오후 2시에 출석하래. 그 순간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보위부 요원 넷이 들어왔습니다. 검은 인민복, 무표정한 얼굴, 김성국 동무, 동행하시죠. 잠깐, 나는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야. 최소한 이유라도. 반당 반혁명 종파 행위 혐의, 충분한 이유입니다. 김 부부장은 제 쪽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분의 눈에서 처음으로 공포를 봤습니다. 20년 넘게 당에 충성하며 권력을 누리던 그분이 지금 떨고 계셨습니다. 최 참사, 자네 조심하게.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사무실에 남아서 떨리는 손으로 김 부부장의 죄상 정리 문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죄명 수령님 호칭 모독 및 문건 관리 태만 반당 종파주의 경향. 제 손으로 쓰는 그 문장들이 사형 선고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부부장의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있던 가족 사진도 김정은 동지와 찍은 기념사진도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없었던 것처럼 최 참사 오늘부터 김 부부장 업무 인수하게. 지도원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알았습니다. 20년 충성도 부부장 직함도 아무것도 소용없다는 것을. 오타 하나 실수 하나면 모든 게 끝난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매일 작성하는 그 명단들이 언젠가 저를 향할 수도 있다는 것을. 공포가 시작됐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제 사무실 문을 여는 꿈을. 김 부부장이 끌려간 지 사흘째 되던 밤. 새벽 2시 사무실에는 저 혼자였습니다. 제 책상 위에 놓인 붉은 봉투, 최고 지도부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기 전부터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 것 같았으니까요. 김정은 동지의 친필 서명이 보였습니다. 긴급 숙청 대상자 명단 극비.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첫 번째 이름, 박철민 군수공업부 부부장. 두 번째 이름, 리명철 당 선전선동부 참사. 세 번째 이름, 강성호 보위부 부부장. 12명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3번째 줄. 제 눈이 그 이름 위에 멈췄을 때 심장이 멎었습니다. 최철민 조직지도부 참사. 가족 전원, 죄명 기밀문서 유출 및 반당 종파 행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제 옆에 최은영 최철민 처. 최준혁 최철민자. 아내와 아들, 제 8살 아들의 이름이 김정은의 친필 명단에 올라 있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기밀문서 유출? 저는 아무것도 유출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가요? 김 부부장도 오타 하나로 끌려갔습니다. 진실 따위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명단 하단에 집행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집행일 2023년 6월 15일 오전 6시. 오늘이 13일, 저에게 남은 시간은 48시간. 갑자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벌써 저를 잡으러 온 건가? 발소리는 제 사무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고리가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최 참사 아직도 일하나? 당직 경비원이었습니다. 네. 예, 마무리 중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경비원이 나가고 저는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제 책상 깊숙한 곳, 이중 바닥 서랍. 거기에 보관해둔 작은 USB가 있었습니다. 지난 8년간 제가 몰래 복사해둔 파일들이 담긴 USB였습니다. 숙청 명단, 김정은의 친필 지시문, 고위 간부들의 비리 문서, 처형 기록,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라고 생각하며 모아뒀던 것들이 이제 제 목숨을 구할 유일한 무기가 됐습니다. USB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48시간 안에 저는 이 지옥을 탈출해야 합니다. 새벽 4시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로 제 손으로 쓴 명단이 제 가족을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준혁이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아빠가 꼭 살려줄게. 탈출 준비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남은 시간 44시간, 6월 14일 오후 11시, 집행까지 남은 시간 7시간, 저는 당 청사 7층 제 사무실에 마지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8년간 모은 제 목숨을 살릴 유일한 증거.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갑자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 여러 명.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최철민 참사 계십니까? 보이부였습니다. 벌써? 아직 집행 시간까지 7시간이나 남았는데. 저는 뒷문으로 뛰었습니다. 거기서 최철민. 뒤에서 고함이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빨라졌습니다. 비상계단. 숨이 막혔지만 뛰었습니다. 7층에서 1층까지 미친 듯이 뒷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당 청사 뒤편 제가 미리 숨겨둔 자전거가 있었습니다. 페달을 밟았습니다. 뒤에서 호각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도주자 발생. 최철민 참사 남쪽으로 도주 중. 무전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온 평양이 깨어나는 소리였습니다. 평양 외곽까지 30km. 제가 미리 접촉해둔 브로커가 기다리는 곳까지 살아서 가야 했습니다. 자전거를 버리고 걸었습니다. 뛰었습니다. 기었습니다. 새벽 5시 접선 지점 도착. 최동모. 늦었네. 이미 수배령 떨어졌어. 평양 전체가 봉쇄됐다고. 브로커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그래도 가야 합니다. 제 가족이. 가족? 동무 가족은 벌써.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미 새벽 4시에 보이부가 집에 들이닥쳤다고 하더군. 동무 아내와 아들. 안 돼. 안 돼. 하지만 정보원 말로는 동무 아내가 남편은 출장 갔다고 버텼다더군. 시간을 번 거야. 동무 지금 안 가면 그 사람들 희생이 헛되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은영이. 준혁이. 가세, 지금. 브로커가 저를 트럭에 밀어 넣었습니다. 압록강 국경까지 300km. 검문소 5개. 트럭 짐칸 속 석탄 더미 아래 숨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검문. 차량 정지. 트럭이 멈췄습니다. 군인들의 발소리. 짐칸을 뒤지는 소리. 이 트럭 어디 가는 거야? 해산 탄광입니다. 동무. 적하 목록 내봐. 서류 넘기는 소리. 침묵. 통과. 트럭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저는 석탄 더미 속에서 숨을 내쉬었습니다. 6월 15일 오전 5시. 압록강 국경 마지막 관문. 여기서부터는 걸어야 해. 저 철조망 보이나? 저기 밑에 구멍이 있어. 30초 안에 통과해야 해. 경비병 교대 시간이 30초야. 철조망까지 100m. 뛰었습니다. 거기 누구야?
불빛이 저를 비췄습니다. 스아, 총성, 귀를 찢는 소리. 제 옆당에 흙이 튀었습니다. 철조망 구멍. 기어들어갔습니다. 철조망이 제 등을 긁었습니다. 피가 났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강물 소리. 압록강이었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 거기서 쏜다. 저는 뛰어들었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 6월인데도 강물은 차가웠습니다. 물살이 저를 휩쓸었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헤엄쳤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은영아, 준혁아, 미안해. 아빠는 살아야 해, 너희를 위해. 강 건너편 중국 땅이 보였습니다. 손이 땅에 닿았습니다. 저는 북한을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지옥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압록강을 건넌 지 3시간. 중국 단둥시 외곽 허름한 여관 지하실. 저는 젖은 옷을 입은 채 벽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직도 USB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은영아, 준혁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조선족 브로커 김철수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최 선생, 큰일 났어요. 뭐가 큰일입니까? 북한 보위부가 중국 공안에 공문 보냈어요. 당신 얼굴 사진, 인적사항 다 넘어갔어요. 현상금까지 걸렸다고.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얼마나? 미화 10만 불. 미화 10만 불. 이 동네에서는 평생 벌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 가족 소식.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말하세요. 보위부 발표문이 나왔어요. 반역자 최철민의 처자는 인민재판 후 정치범수용소 송치라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겁니까? 네. 하지만 요덕 수용소요. 거기서 살아나온 사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또 쳤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젠장. 제가 죽였어요. 제 손으로. 최 선생 진정하세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쾅. 갑자기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 김철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공안이야, 벌써 찾아온 거야. 뒷문은 막혔어요. 이 건물 출구가 하나뿐이에요. 발소리가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김철수 씨 USB. 이거 받으세요. 저는 USB를 그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뭔데요? 김정은의 숙청 명단, 친필 지시문, 고위층 비리. 8년치 기록이에요. 만약 제가 잡히면 이걸 한국 대사관에. 미쳤어요? 이거 들고 있다가 들키면 나도 죽어요. 10만 불보다 가치 있습니다. 이걸로 협상하세요. 한국 정부, 미국 정부. 누구든 이 정보를 원할 겁니다. 발소리가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김철수가 USB를 받았습니다. 살아남으세요, 최 선생. 그가 천장의 환풍구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움직이지 마. 중국 공안 셋이 총을 겨눴습니다. 하지만 그들 뒤에 서 있는 사람, 북한 인민복을 입은 남자, 보위부였습니다. 최철민 동무, 오래간만이군. 그 목소리를 알았습니다. 제 옛 동료, 보위부로 전출간 박영철이었습니다. 영철이, 너, 나를 기억하나? 3년 전 자네가 명단에 올렸던 내 형님 말일세.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박성철 부상. 맞아. 외교부 부상. 자네 손으로 외화 횡령 죄명 붙여서 숙청 보냈지. 우리 형님 10살짜리 딸이 있었어. 다 수용소로 갔어. 그의 눈에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나는 3년을 기다렸네. 자네가 언젠가는 이렇게 될 줄 알았지. 그래서 보위부로 옮겼어. 자네를 내 손으로 잡기 위해서. 공안이 제 팔을 비틀었습니다. 최철민, 당신은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됩니다. 북한 당국에 인계될 것입니다. 차에 실렸습니다. 창밖으로 단둥 시내가 지나갔습니다. 자유의 땅이었지만 저에게는 또 다른 감옥이었습니다. 박영철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최철민, 자네는 평양으로 돌아가면
공개 총살이야. 김정은 동지께서 직접 명령하셨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USB는 김철수에게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한국까지 가라. 2023년 7월 5일 오전 10시 30분 중국 단둥시 국경 검문소 압록강 철교 500m 전 호송 차량 안. 제 손목에 수갑. 박영철이 시계를 봤습니다. 30분 후면 북한 땅이야. 평양 도착하면 공개 총살 생방송으로 전국에 중계된다더군. 그가 웃었습니다. 자네 가족도 보게 될 거야. 수용소에 TV 하나 있거든.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앞에서 급제동 소리. 쾅! 차가 멈췄습니다. 무슨 일이야? 중국 공안 차량 3대가 도로를 완전히 막았습니다. 공안 대장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긴급 명령. 이 사람 하차. 뭐? 우리는 이미. 한국 정부 외교 공문 도착. 송환 즉시 중단. 지금 당장. 박영철이 제 목덜미를 움켜쥐었습니다. 안 돼. 넘기면 우리가 죽어. 공안이 총을 빼들었습니다. 3초 준다. 3. 이자는 2. 제발. 1. 손이 풀렸습니다. 차 밖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수갑이 찰칵 풀렸습니다. 그 순간 옆 골목에서 급히 손짓하는 사람. 김철수. 최 선생. 지금. 뛰어요. 공안 대장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금이다. 뛰었습니다. 거기서 박영철과 보위부 요원 둘이 차에서 뛰쳐나왔습니다. 타타탕. 총소리. 제 옆 벽에 총알 자국. 김철수가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차. 빨리. 뒤에서 발소리. 보위부가 쫓아옵니다. 골목 또 골목. 헐떡이며 달렸습니다. 검은 세단. 운전석에 사람. 타. 뒷좌석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 출발하기도 전에 보위부 요원이 차 문을 잡았습니다. 악셀. 타이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요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단둥 고속도로 진입까지 5분. 버텨. 뒤에서 보위부 차량. 추격 시작. 좁은 골목길. 좌회전, 우회전. 사람들이 비명 지르며 피했습니다. 앞에 검문소. 중국 공안이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우리 편, 적. 운전기사가 경적을 울렸습니다. 공안이 바리케이드를 치웠습니다. 통과. 뒤에서 보위부 차량이 막혔습니다. 고속도로 진입.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추가 요원 파견했대요. 고속도로 곳곳에 매복 중이래요. 뭐? 김정은이 직접 지시했답니다. 최철민이 살아서 남조선 가면 안 된다고. 제 손이 떨렸습니다. 고속도로 50km 지점. 검은 승합차 2대가 우리를 끼고 달렸습니다. 저들. 승합차 문이 열렸습니다. 남자가 권총을 겨눴습니다. 탕. 우리 차 유리에 금이 갔습니다. 엎드려요. 운전기사가 핸들을 꺾었습니다. 급차선 변경. 승합차가 따라붙었습니다. 타타탕. 타타탕. 뒷유리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 트럭 틈으로. 대형 트럭들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승합차가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휴게소. 차 바꿔 타. 휴게소 진입.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다른 차, 번호판 다름, 빨리. 출발하려는데 승합차 한 대가 입구를 막았습니다. 남자 셋이 내렸습니다. 손에 무기, 뒷문. 후진, 화단을 들이받았습니다.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옆 출구로 탈출. 베이징까지 400km. 2시간. 하지만 추격은 계속됐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고속도로 불빛, 또 검은 차량, 또 총격, 차량 3번 바꿨습니다. 타이어 2번 펑크. 김철수 어깨에 총상.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7월 6일 새벽 4시. 베이징 한국 대사관 500m 앞 마지막 추격 차량이 따라붙었습니다. 막아. 대사관 경비가 총을 들었습니다. 우리 차가 대사관 정문을 돌파했습니다. 쾅. 대사관 안, 뒤에서 총소리,
북한 요원들이 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국제법 외교관이 달려왔습니다. 최철민 씨, 여긴 대한민국입니다. 태극기. 저는 무너졌습니다. 600km, 10시간, 9번의 죽음, 살았습니다. 2023년 7월 15일. 대한민국 서울. 저는 국정원 보호시설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자유롭게 오가는 사람들, 불 켜진 빌딩들, 밤늦게까지 영업하는 가게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은영이와 준혁이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최철민 씨, 들어오세요. 국정원 분석관이 저를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테이블 위에 노트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USB 분석 결과입니다. 화면에 파일 목록이 떴습니다. 숙청 명단 2397건, 김정은 친필 서명 문서 842건, 비자금 조성 내역 319건, 고위층 뇌물 수수 기록 673건. 분석관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최철민 씨, 이건 핵폭탄급 정보입니다. 북한 권력 핵심부를 완전히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걸로 제 가족을 구할 수 있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석관이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 정보로 국제사회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국제형사재판소, 미국 정부. 북한에 대한 압박을 극대화할 수 있어요. 그게 제 가족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직접적이진 않지만 체제의 균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수십 개의 카메라, 수백 명의 기자들. 저는 2023년 6월까지 북한 노동당 조직 지도부에서 숙청 명단을 작성하던 최철민입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8년 동안 2397명의 이름을 명단에 올렸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아무 죄도 없었습니다. 단지 김정은의 의심을 샀다는 이유만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가해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증인이 되겠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폭풍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전 세계 뉴스에 제 얼굴이 나갔습니다. 북한 숙청 명단 작성자의 충격 증언. 김정은 권력 실체 드러나. 8년간 2397명 명단 작성. 대부분 무고한 사람들. 다음 날 국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철민 씨 가족, 북한이 움직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부인과 아들을 요덕 수용소에서 평양으로 이송했대요. 아마 당신과 협상 카드로 쓰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살아있다는 겁니까? 네. 그리고 비공식 경로로 메시지가 왔어요. 분석관이 종이를 건넸습니다. 손글씨였습니다. 은영이의 글씨. 여보, 우리는 괜찮아요. 준혁이도 건강해요. 당신이 한 일이 자랑스러워요. 우리를 위해 굴복하지 마세요. 진실을 끝까지 말해주세요. 사랑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 어딘가의 안전가옥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영이와 준혁이는 아직 북한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폭로한 USB 안의 정보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국제사회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가족을 다시 만날 겁니다. 그때까지 저는 계속 말할 겁니다. 김정은 체제의 진실을,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그리고 자유의 소중함을.